20년 이상 하버드와 메이오 클리닉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신경평가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과 손에서 느껴지는 타는 듯한 통증, 가려움, 무감각, 그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체의 마모나 운동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립보건원 NIH의 보고서에 따르면 말초신경병증 사례의 70% 이상은 신경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결핍에서 기인합니다. 많은 환자가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정기검진을 받으며 식단을 조절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71세 환자 리처드 씨의 사례처럼 매일 밤 뜨거운 수리를 걷는 듯한 고통의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로 신경섬유를 감싸는 절연체인 별표 마이엘린 초자, 마이얼린 시스, 별표를 재건하는 특정 비타민의 부재였습니다. 첫 번째 필수 영양소는 비타민 D3입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이 영양소 결핍 상태입니다. 비타민 D3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 건강의 핵심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D3가 부족한 고령자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신경통 발생률이 26%나 높습니다. 비타민 D3는 마이엘린 초자를 직접 수리하고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이는 전기 기사 역할을 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12주간 D3를 보충한 환자들이 통증 감소와 감각 회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령자가 결핍되기 쉬운 이유는 피부의 합성 능력 저하, 야외 활동 감소, 그리고 위산 역제제, PPI, 복용으로 인한 흡수 방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의 근간인 비타민 B12입니다. B12가 부족하면 전선의 고무절연체가 벗겨지듯 신경이 약화됩니다. 무감각, 타는 듯한 통증, 균형 감각 상실이 주요 증상입니다. B12는 마이엘린의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 층이 얇아지면 신경 신호가 누출되거나 왜곡됩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 속의 B12를 흡수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당뇨병 약인 메트포르민이나 역류성 식도염 약은 B12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메트포르민 사용자 중 최대 30%, 고령자의 경우 50% 이상이 B12 결핍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영양 결핍에 의한 신경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B12를 보충할 때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저렴한 시아노코발라민보다는 체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메틸코발라민이나 하이드록소코발라민 형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 알약보다는 혀 밑에서 녹여 혈류로 직접 흡수시키는 설화정 방식이 권장됩니다. 3개에서 6개월의 꾸준한 보충은 신경 감각 회복과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1입니다. 특히 혈당 수치가 높거나 전당뇨 단계인 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고혈당은 체내에서 최종당화산물, 에이지즈를 만들어 혈관을 굳게 하고 신경 주변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비타민 B1은 자연이 설계한 이 파괴 과정을 차단하는 방어막입니다. 일반적인 티아민은 흡수율이 낮지만 지용성인 벤포티아민은 신경 조직에 훨씬 깊숙이 침투합니다. 유럽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에서 12주간 벤포티아민을 복용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들은 신경전도 속도가 개선되고 발의 감각이 뚜렷해졌습니다. 이는 발의 감각 상실로 인한 낙상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벤포티아민은 B12와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B12가 마이엘린을 재건하면 벤포티아민은 고혈당으로 인한 추가 손상을 막아주는 갑옷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루 150에서 300mg의 복용이 일반적이며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B6입니다. 발을 찌르는 듯한 감각이나 미세한 전기 충격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B6 결핍일 가능성이 큽니다. B6는 신경계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며 세로토닌, 도파민, GABA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 블록이 됩니다. GABA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을 진정시켜 경련과 전기 충격 증상을 완화합니다.
보충 시에는 간에서 전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활성형인 P5P, 피리독살-5인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B6는 과잉 섭취 시 오히려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50mg 미만의 적정량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흔히 간과되는 메틸엽산입니다. 일반적인 합성엽산, 팔릭 애시드은 고령자의 체내에서 활성형으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MTHFR 효소가 약한 경우 합성엽산은 혈류에 정체되어 오히려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메틸엽산은 신경복구 기계를 돌리는 연료와 같습니다. 마이엘린 재건을 돕고 신경과 혈관에 독소로 작용하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이 낮아지면 미세혈관의 순환이 좋아져 신경에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공급됩니다. 메틸엽산은 B1, B6, B12와 결합하여 완벽한 신경복구 사이클을 완성합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적절한 영양 지원이 있다면 신경은 다시 영양을 공급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비타민 D3, B12, 벤포티아민, P5P, 메틸엽산은 신경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개선하며 마이엘린을 재건하는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작은 캡슐 하나가 장기적인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현재 겪고 계신 증상과 연령대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의 혈류를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